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흥미진진하고 살짝 마음 설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럼 옛날 옛적, 조선시대 서울 장터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재미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옛날 서울 한복판의 번잡한 장터 골목에 민수라는 젊은 지객꾼이 살았답니다. 민수는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매는 날카로우며 웃을 때면 장터 아낙네들의 가슴을 살짝 뛰게 만드는 그런 청년이었죠. 힘 좋고 성실한 데다 예전에 군대에서 무반으로 적진을 누비던 이력까지 가진 터라 그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매일 아침 민수는 무거운 지게를 어깨에 메고 이 집 저 집을 오가며 땀을 흘렸지만 그 얼굴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민수야, 저만 보면 아낙네들 눈이 반짝반짝한다니까. 장터 아주머니들이 농을 던지면 민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곤 했지요. 어느 맑은 아침 백발이 성성한 꼭지 영감이 민수를 불렀어요. 야, 민수야, 오늘 성수동 김서방 집으로 가거라. 알겠습니다. 영감 민수는 힘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지게를 고쳐 메고 성수동으로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김서방 집 대문 앞에 도착한 민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성수댁 민수 왔습니다요. 그 순간 부엌 문이 스르륵 열리며 성수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호, 이게 웬일 성수댁은 한복 치마를 살짝 여민 채 고운 목덜미가 드러나도록 머리를 느슨히 틀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마치 달밤의 호수처럼 반짝이며 민수를 훑어보았죠. 오, 민수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 성수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살짝 떨리는 듯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했지요. 오늘 성수댁이 왜 저렇게 예쁘게 차려입었지? 성수댁은 민수를 창고로 안내하며 앞장섰어요. 그녀의 한복 치마가 걸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며 은은한 향기가 민수의 코끝을 스쳤죠. 창고 안은 어두컴컴하고 쌓인 곡식 포대 사이로 햇빛이 가느다랗게 새어들었어요. 민수야, 이 포대들 좀 정리해줘. 김서방이 자꾸 잔소리해서 말야. 성수댁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민수는 알겠습니다. 라며 포대를 옮기기 시작했지요. 땀이 송골송골 맺힌 그의 이마와 단단한 팔뚝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런데 성수댁은 곁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포대 위에 살짝 기대앉아 한복 저고리의 끈을 느슨히 풀며 민수를 바라보았지요. 민수야, 이렇게 더운 날 힘들지 않나 잠시 쉬어가도 되지 않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 눈빛은 민수의 가슴을 쿵쿵 뛰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죠. 아, 성수댁 괜찮습니다요. 일 빨리 끝내야죠. 하지만 성수댁은 웃으며 다가와 손수건으로 민수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민수의 뺨을 스치자 민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누가 보면 어쩌시려고요? 민수가 더듬거리며 물었지요. 성수댁은 눈을 찡긋하며 속삭였어요. 김서방은 장에 나가 저녁이나 되어야 돌아와. 이 창고엔 우리 둘뿐이야. 민수, 자네도 외롭지 않나.
그녀는 한복 소매를 살짝 걷으며 하얀 팔목을 드러냈고 그 모습에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시험인가? 민수는 속으로 외치며 얼른 포대를 들어 올려 마음을 다잡았지요. 성수댁, 저 일 마무리할게요.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성수댁 어디 있는 게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오, 맙소사 김서방의 목소리였어요. 성수댁은 깜짝 놀라 한복을 급히 여미며 얼굴이 새파래졌지요. 아니, 왜 벌써 돌아온 거지? 그녀가 중얼거리며 허겁지겁 창고 구석으로 숨었어요. 민수도 덩달아 당황하며 포대를 내려놓고 얼른 손으로 머리를 정리했죠. 김서방이 창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목소리는 천둥 같았죠. 성수댁 창고에서 뭐 하는 거야? 왜 머리에 지푸라기가 붙어 있어? 성수댁은 머뭇거리며 변명했어요. 아, 창고에서 쥐가 곡식을 갉아먹는 바람에 그걸 잡으려다 보니 이렇게 됐지 뭐예요. 김서방은 코웃음을 치며 민수에게 고개를 돌렸죠. 너, 민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빠르게 대답했어요. 다 쥐 잡는 걸 도왔습니다요. 성수댁이 곡식이 망가질까봐 걱정하셔서요. 김서방은 눈을 가느다랗게 뜨며 둘을 번갈아 보았지만 딱히 꼬투리를 잡을 건 없었어요. 그는 성수댁을 향해 퉁명스레 말했죠. 앞으론 이런 일은 나한테 말해. 민수, 너도 얼른 가서 다른 일이나 봐. 민수는 황급히 지게를 메고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성수댁은 김서방 뒤에서 민수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김서방, 입이 보통 입이 아니야.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겠구나. 과연 민수가 골목을 나서자마자 장터 아낙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하고 성수댁이 창고에서 쥐를 잡았다던데 그게 진짜겠어. 이 아찔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민수는 과연 이 소문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성수댁과의 아찔한 창고 사건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소문이 쪼악 퍼진 서울 장터에서 민수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또 어떤 새 인물이 등장하는지 함께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성수동 김서방 집 창고에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온 민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아이고, 김서방 입이 어찌 그리 빠른지 벌써 온 동네가 떠들썩하겠구나. 민수는 지게를 메고 장터 골목을 빠져나가며 속으로 투덜거렸죠. 과연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민수의 귀를 때렸어요. 민수 그 녀석 성수댁하고 창고에서 쥐를 잡았다던데 진짜겠어. 아유, 그 잘생긴 얼굴에 힘까지 좋아. 성수댁이 그냥 뒀겠어. 민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렇게 꼭지 영감의 집 앞에 도착한 민수, 지게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는데 영감이 마루에서 눈을 반짝이며 불렀어요. 야, 민수야 어제 성수댁하고 어울리다. 김서방한테 걸렸다며
민수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죠. 아니, 영감, 그게 무슨 소리요? 저는 그냥 곡식 포대에 정리하러 갔을 뿐입니다요. 하지만 꼭지 영감은 껄껄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놈아. 김서방 입이 나팔이라도 달렸나 벌써 청파동 끝까지 소문이 쭉 퍼졌어. 조심해라. 김서방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더라.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런, 큰일 났네. 김서방이 노린다면 골치 아프겠구나. 그는 영감에게 꾸벅 인사하며 물었죠. 영감,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영감은 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청파동 이시댁으로 가. 근데 민수야, 놈의 뿌리 조심해라.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고 지게를 메고 청파동으로 향했어요. 놈의 뿌리라니? 또 무슨 말이지?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죠. 청파동 이씨댁에 도착한 민수,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이씨댁 민수 왔습니다요. 문이 스르륵 열리며 이씨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호, 이게 웬일 이씨댁은 얇은 저고리를 입고 치마끈을 느슨히 묶어 허리가 살짝 드러났어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흘러내려 마치 달빛 아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웠죠. 이씨댁은 민수를 보자 눈을 살짝 내리깔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 오셨나? 어서 마당으로 들어오시게.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나지막하고 민수의 가슴을 살짝 간지렸어요. 민수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생각했지요. 이씨댁, 오늘 왜 이렇게 고와 보이지?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물었어요. 마님, 오늘 무슨 일을 시키실 건가요? 이씨댁은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민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부채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꽃향기가 퍼졌고 그 향기에 민수의 머리가 살짝 어지러웠죠. 민수, 우리 집 뒤뜰에 고추밭이 있는데 고추를 좀 따줬으면 좋겠네. 나 혼자 하자니 손이 모자라서 말야. 이씨댁은 말하며 민수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마치 민수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죠. 민수는 알겠습니다라며 뒤뜰로 향했어요. 고추밭에서 붉은 고추를 따며 땀을 흘리는 민수. 그의 단단한 팔뚝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씨댁은 곁에서 고추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지만 자꾸만 민수 쪽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민수? 이렇게 더운 날 힘들지 않나. 여기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도 되지 않겠어. 그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고추밭 옆 나무 아래로 민수를 손짓하며 불렀어요. 민수는 살짝 당황하며 대답했죠. 아, 괜찮습니다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씨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무 아래 앉아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며 하얀 발목을 드러냈어요. 민수, 자네 소문 들었나 성수댁하고 창고에서 쥐를 잡았다던데 이씨댁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민수는 얼굴이 새빨개져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마님, 그건 터무니없는 소문입니다요. 저는 그냥 곡식 정리하러 갔을 뿐이에요. 이씨댁은 웃음을 터뜨리며 민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호호, 민수, 자네가 그렇게 순진한 척해도 나한테는 안 통한다네. 자, 이 고추 좀 같이 골라보지 않겠나. 그녀는 고추 하나를 집어들고 민수의 손에 살짝 쥐어주었어요. 그 손끝이
민수의 손바닥을 스치자 민수는 심장이 쿵쾅 뛰었죠. 아이고, 이 시대까지 왜 이러는 거야. 민수는 속으로 외치며 얼른 고추를 바구니에 넣었어요. 마님, 저 고추 다 따면 바로 갈게요. 민수는 땀을 닦으며 도망치듯 고추밭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 맙소사 꼭지 영감이 느닷없이 나타난 거예요. 민수는 깜짝 놀라 고추를 떨어뜨렸고 이씨댁은 재빨리 치마를 정리하며 부채로 얼굴을 가렸어요. 영감은 눈을 가느다랗게 뜨며 민수를 훑어보았죠. 이놈아, 성수댁 소문도 모자라 이씨댁 고추밭까지 왔나 조심해라. 이 동네 아낙네들 입이 김서방보다 더 빠르다. 민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변명했어요. 영감, 저는 그냥 고추 따러 온 겁니다요. 이씨댁은 부채 뒤에서 키득거리며 말했죠. 호호, 영감님, 민수가 고추 잘 따는 걸 도와준 것뿐이에요?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 밤 성수댁이 너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더라. 김서방 눈 부릅뜨고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 민수는 한숨을 푹 쉬며 지게를 메었어요. 이씨댁은 민수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살짝 입꼬리를 올렸죠. 민수, 소문이 사실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골목을 나서며 생각했죠. 이거 소문이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장터 끝에서 또다시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민수, 이번엔 이씨댁 고추밭이라던데. 아유, 저 녀석 참 바쁘구나. 민수는 과연 이 소문을 어떻게 잠재울까요? 그리고 성수댁과 김서방의 다음 움직임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수댁의 창고, 이씨댁의 고추밭을 지나 이제 민수가 또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까요? 오늘은 동대문 허씨댁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청파동 이씨댁의 고추밭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민수. 머릿속은 온통 소문과 꼭지 영감의 경고로 뒤죽박죽이었어요. 아이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질 건지 김서방이 노린다는데 큰일 났구나. 민수는 지게를 메고 장터를 지나며 한숨을 푹 쉬었죠. 장터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어요. 민수, 이번엔 이씨댁 고추밭이라던데. 쯧쯧, 저 녀석 참 바빠. 민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꼭지 영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영감은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뻑뻑 피우며 민수를 불렀죠. 민수야, 오늘은 동대문 허씨댁으로 가. 근데 이 녀석아, 정신 똑바로 차려 허씨댁. 마님 눈이 호랑이보다 매섭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허씨댁이라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으려나. 그는 지게를 고쳐 메고 동대문으로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지요. 허씨댁에 도착한 민수.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을 보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집은 처음이야. 민수는 감탄하며 대문을 두드렸지요. 허씨댁 민수 왔습니다요. 문이 스르륵 열리며 이씨댁이 나타났어요. 오호,
이게 웬일 이씨댁은 얇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우아하게 여며 고운 허리를 살짝 드러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며 민수를 훑어보았죠. 민수,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살짝 떨리는 듯 했어요. 민수는 심장이 살짝 뛰었지만 속으로 다짐했죠.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말자. 이씨댁은 민수를 안방으로 안내하며 앞장섰어요. 그녀의 한복 치마가 걸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며 은은한 매화 향기가 퍼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며 생각했죠. 이씨댁, 오늘 왜 이렇게 더 고와 보이지? 안방에 들어서자. 이씨댁은 문을 살짝 닫고 민수 곁으로 다가왔어요. 민수, 우리 마님께서 방에 새 괴짝을 들여놓고 싶다 하셨어. 장터에 같이 가서 골라줬으면 좋겠네. 그녀는 말하며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렀어요. 민수는 알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씨댁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허씨 마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맙소사 허씨 마님은 화려한 비단 한복을 입고 머리엔 비녀를 꽂아 기품이 넘쳤어요. 그녀의 눈썹은 날카롭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며 민수를 바라보았죠. 민수, 네가 그 소문난 지게꾼이로구나. 마님의 목소리는 깊고 마치 민수의 가슴을 꿰뚫는 듯했어요. 민수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며 대답했죠. 다, 소우대스요. 마님 괴짝을 사러 장터에 간다 들었습니다. 허씨 마님은 민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와 손으로 그의 어깨를 살짝 스쳤어요. 소문대로 힘도 세고 얼굴도 제법이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씨댁을 흘깃 보았지요. 이씨댁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지만 눈빛엔 살짝 질투가 스쳤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마님, 별 말씀을 저는 그냥 일 잘하는 지게꾼일 뿐입니다요. 하지만 마님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어요. 호호, 민수, 겸손할 것 없어. 듣자 하니 성수댁, 이씨댁까지 홀렸다는데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구나. 민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이고, 이 소문이 여기까지? 그는 얼른 화제를 돌렸죠. 마님, 그럼 장터로 언제 갈까요? 마님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급할 것 없어. 먼저 이씨댁이 준비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자꾸나. 이씨댁은 탁자 위에 차를 내놓으며 민수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어요. 그녀의 소매가 민수의 팔을 스치며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민수, 이 차는 내가 직접 우린 거야.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 이씨댁은 눈을 살짝 내리깔며 속삭였죠.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거 차 맛이 아니라 심장이 떨리는구나. 허씨 마님은 맞은편에 앉아 민수와 이씨댁을 번갈아 보았어요. 민수, 듣자 하니 예전의 무반이었다던데 그런 사람이 왜 지게꾼이 된 거지? 민수는 차를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대답했죠. 마님, 저희 어머님이 병환이 깊으셔서 군대를 나와야 했습니다요. 어머님을 돌보려면 지게꾼 일이 딱이더라고요.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효심이 깊구나. 그런 남자는 드물지? 이씨댁은 살짝 입을 삐죽이며 끼어들었죠. 마님?
민수는 효심뿐 아니라 힘도 좋아요. 고추밭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민수는 땀을 삐질 흘리며 변명했어요. 아니, 이 시댁 그건 그냥 고추 딴 것뿐입니다요. 허씨 마님은 웃음을 터뜨리며 손뼉을 쳤죠. 호호, 민수, 자네 참 재미있구나. 좋아. 장터로 가자. 이 시댁, 너도 따라오너라. 민수는 안도하며 지게를 메고 마님과 이 시댁을 따라 장터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님의 뒷모습을 보니 한복 치마가 걸음마다 우아하게 흔들리며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에 민수의 심장이 또 쿵쾅거렸죠. 아이고, 오늘 무사히 넘어가야 할 텐데 장터에 도착해 마님이 고른 커다란 괴짝을 지게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언덕길을 오르다 보니 민수의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어요. 이 시댁은 민수 곁에서 부채를 흔들며 걱정스레 말했지요. 민수, 이렇게 무거운 걸 메고 힘들지 않나. 여기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자. 그녀는 나무 아래로 민수를 끌며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 손끝이 민수의 뺨을 스치자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마님, 괜찮습니다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러섰지만 이 시댁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민수, 이렇게 땀 흘리는 모습도 참 멋지구나. 바로 그때 언덕 아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오. 맙소사 김서방이 떡 벌어진 어깨를 흔들며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 시댁은 손수건을 떨어뜨리며 황급히 물러섰고 허씨 마님은 눈을 가느다랗게 뜨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김서방은 민수 앞에 서서 눈을 부라리며 물었지요. 너 우리 집 창고에서 쥐 잡더니 이번엔 허씨댁 마님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민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빠르게 대답했어요. 김서방님, 오해십니다요. 저는 마님의 괴짝을 메고 오는 길에 잠시 쉬던 중입니다. 이 시댁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끼어들었지요. 김서방님, 민수가 너무 더워 보여서 제가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준 것뿐이에요. 허씨 마님은 천천히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어요. 김서방, 너무 호들갑 떨지 말게. 민수는 내 일을 돕고 있을 뿐이야. 김서방은 코웃음을 치며 민수를 노려보았죠. 흥, 민수, 너 이 동네 아낙네들 다 홀리려는 거냐. 조심해라. 내 눈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는 씩씩거리며 언덕을 내려갔어요. 민수는 한숨을 푹 쉬며 지게를 고쳐 메었죠. 허씨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수, 자네 참 곤란한 처지구나. 하지만 재미있어. 이 시댁은 살짝 입을 삐죽이며 마님을 흘깃 보았죠.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거 소문이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민수는 이 아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허씨 마님과 이 시댁의 다음 계획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수가 성수댁, 이씨댁을 거쳐 이제 허씨댁에서 어떤 아찔한 소용돌이에 휘말릴까요? 오늘은 동대문 허씨댁에서 일이 점점 커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동대문 허씨댁에서 김서방의 불쑥 등장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긴 민수. 마음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어요. 아이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질 건지.
김서방 눈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민수는 지게를 메고 허씨댁 마당을 나서며 한숨을 푹 쉬었죠. 하지만 허씨 마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민수, 어디 가는 게야? 괴짝을 안방에 들여놓고 가야지. 민수는 깜짝 놀라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아, 소우데스요? 마님 깜빡했습니다. 그는 얼른 괴짝을 안방으로 옮기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안방 문을 열자. 허씨 마님이 화려한 비단 한복을 입고 탁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호, 이게 웬일 마님의 저고리는 어깨를 살짝 드러내고 비녀를 느슨히 꽂아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렀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매가 먹이를 노리듯 민수를 훑어보았죠. 민수, 이리 와서 앉거라. 괴짝은 잠시 두고 얘기나 좀 하자꾸나. 마님의 목소리는 깊고 살짝 떨리는 듯했어요.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조심스레 탁자 앞에 앉았죠. 이거 또 무슨 시험인가.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며 이씨댁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얇은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살짝 여며 고운 허리가 드러났어요. 이씨댁은 민수 곁으로 다가가 탁자 위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지요. 민수, 마님과 나. 이렇게 셋이서 술 한잔하면 좋지 않겠나. 그녀의 손끝이 술잔을 내밀며 민수의 손을 살짝 스쳤어요.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아, 이씨댁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요. 민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이씨댁은 부채를 살랑이며 웃었어요. 호호, 민수, 자네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나. 소문으로는 성수댁도 홀렸다던데. 허씨 마님은 눈을 가느다랗게 뜨며 이씨댁을 흘깃 보았어요. 이씨댁, 너무 앞서가지 말게. 민수는 내 손님이야. 마님은 술잔을 들어 입술에 살짝 댔고 그 입술이 붉은 술에 젖어 반짝였어요. 민수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며 생각했죠. 이거 두 분 사이에 무슨 기싸움이야. 그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마님, 이 씨댁, 괴짝을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마님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급할 것 없어. 민수, 자네 무반 시절 얘기나 좀 들어보자. 듣자 하니 적진을 휘젓고 다녔다던데. 민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지요. 마님? 그건 옛날 일입니다요. 저는 이제 그냥 지게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씨댁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어요. 민수, 겸손해도 소용없어. 자네 힘과 그 매력이 동네에 소문났지. 그녀는 말하며 민수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고 한복 소매가 그의 팔을 스치며 은은한 꽃향기를 남겼어요.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변명했죠. 아니, 이씨댁, 그건 다 터무니없는 소문입니다요. 허씨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민수 앞으로 밀었어요. 민수, 이 술 한 잔 마시면 소문이 진짜인지 내가 알아볼 수 있겠지. 그녀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지요. 민수는 땀을 삐질 흘리며 생각했어요. 이거 안방에서 빠져나가야 할 텐데. 그는 술잔을 손에 들고 얼른 한 모금 마시며 일어섰어요. 마님, 이씨댁, 제가 괴짝을 정리하고 올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허씨나리가 들어왔어요. 오, 맙소사 허씨나리는 떡 벌어진 어깨에 눈을 부라리며 안방을 훑어보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얼른 대답했어요. 나리. 저는 괴짝을 옮기러 온 겁니다요. 이씨댁은 황급히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끼어들었지요. 나리. 민수가 마님과 저를 도와 괴짝을 정리하려던 참이에요. 하지만 허씨 마님은 눈썹을 치켰으며 이씨댁을 노려보았어요. 이씨댁. 네가 왜 민수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벌건 대낮에 안방에서 술을 마신다고. 마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이씨댁은 얼굴이 새파래져 고개를 숙였어요. 허씨나리는 민수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죠. 민수, 너 이 동네 아낙네들 다 홀리려는 거냐. 당장 괴짝이나 옮기고 나가. 민수는 황급히 괴짝을 안방 구석에 놓고 지게를 메었어요. 하지만 허씨 마님은 문 앞에서 민수를 불러세웠죠. 민수? 잠깐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오늘 밤 내가 잠 못 이루면 네 탓이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민수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어요. 민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죠. 마님, 저는 그냥 일 끝내고 갈게요. 그는 허씨댁을 빠져나오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거 소문이 점점 꼬여가는데 큰일 났구나. 그런데 마당을 나서려는 순간 이씨댁이 민수의 소매를 덥석 잡았어요. 민수. 오늘 밤 마님이 잠들면 내 방으로 와.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죠. 민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이씨댁 나리한테 들키면 어쩌려고요? 이씨댁은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어요. 마님이 잠들 때 만나면 되지. 걱정 마. 민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씨댁, 마님, 김서방까지? 이게 무슨 고난이야. 그는 지게를 메고 허씨댁을 벗어나며 생각했지요. 오늘 밤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가 골목을 나서자 꼭지 영감이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민수야. 또 허씨댁에서 무슨 일 있었나? 이씨댁이랑 마님이 자네를 놓고 눈싸움 했다던데.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변명했어요. 영감. 그건 오해입니다요. 영감은 껄껄 웃으며 말했죠. 이놈아. 내 소문이 벌써 한양까지 퍼졌어. 조심해라. 허씨 나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민수는 한숨을 푹 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장터 끝에서 또다시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민수, 이번엔 허씨댁 안방이라던데. 아유, 저 녀석 정말 바빠. 민수는 이 복잡한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허씨 마님과 이씨댁의 다음 행동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수댁, 이씨댁, 허씨 마님까지 민수를 둘러싼 소문의 소용돌이가 점점 커졌죠. 오늘은 민수의 인생을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펼쳐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허씨댁 안방에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온 민수. 머릿속은 온통 소문과 허씨 나리의 매서운 눈초리로 어지러웠어요. 아이고, 이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다니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민수는 지게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며 한숨을 푹 쉬었죠. 장터를 지나는데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여전했어요. 민수, 허씨댁 안방에서 마님과 이씨댁이랑 술을 마셨다던데. 아유, 저 녀석 참 대단해. 민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꼭지 영감의 집으로 향했어요. 꼭지 영감은 마루에서 담뱃대를 뻑뻑 피우며 민수를 불렀죠. 민수야,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냐? 또 무슨 일에 휘말렸나? 민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어요. 아, 영감 그냥 좀 바빠서요. 영감은 눈을 찡긋하며 말했죠. 이놈아. 소문이 벌써 종로까지 퍼졌어. 오늘은 종로 최판서 집으로 가거라.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 최판서 집은 보통 집이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최판서 집이라. 이번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으려나. 종로 최판서. 집에 도착한 민수.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을 보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집은 정말 처음이야. 민수는 감탄하며 대문을 두드렸죠. 최판서 댁 민수 왔습니다요. 문이 스르륵 열리며 성주댁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부채를 살랑이며 민수를 맞았죠. 민수, 어서 들어오시게. 아씨께서 기다리고 계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으로 들어갔지만 성주댁의 눈빛이 살짝 이상했어요. 민수? 요즘 소문이 자자하던데 허씨댁에서도 큰일이었다며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변명했죠. 아니, 성주댁 그건 다 오해입니다요. 성주댁은 키득거리며 민수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안방 문이 열리자. 오호, 이게 웬일 최판서 따님. 아씨가 얇은 비단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달빛처럼 고왔고 치마가 걸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며 우아한 자태를 뽐냈어요. 아씨는 민수를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네가 민수로구나 내 짐을 메고 큰 댁으로 갈 지객꾼이라 들었어. 그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민수의 가슴을 적셨죠.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더듬거렸어요. 소우데스요. 아씨, 준비됐습니다. 민수는 아씨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넋을 잃었어요. 한복 치마가 바람에 살랑이며 그녀의 고운 허리를 드러냈고 그 자태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민수는 속으로 감탄하며 가슴이 마구 설렜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이란 감정을 느낀 순간이었죠. 아씨는 민수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수, 짐이 무겁지 않나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민수는 얼굴이 새빨개져 대답했지요. 아, 괜찮습니다요. 아씨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아씨와 민수가 좁은 산길을 걷다 보니 언덕길이 나왔어요. 민수는 무거운 짐을 메고 땀을 흘리며 걸었지만 아씨의 고운 모습에 정신이 팔려 힘든 줄도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아씨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산속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민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갔죠. 아씨 맙소사 언덕 아래로 아씨가 굴러 떨어지고 험상궂은 산적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어요. 이놈들 감히 누구 앞에서 까불어? 민수는 고함을 지르며 언덕을 뛰어내렸죠. 민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허공으로 뛰어올라 옛 무반 시절의 무술 실력을 발휘했어요. 한 녀석의 가슴을 무릎으로 쾅 찍고 나머지 두 산적은 날렵한 주먹으로 순식간에 쓰러뜨렸죠. 이 녀석들! 최판서 따님께 손대려 하다니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산적들을 노려보았어요.
산적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민수는 얼른 아씨에게 달려갔지요. 아씨,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아이고, 아씨는 언덕에서 굴러 떨어진 탓에 종아리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물을 글썽하며 말했어요. 민수, 다리가 아파. 부러진 걸까? 민수는 가슴이 철렁하며 아씨의 다리를 살폈어요. 종아리뼈가 툭 꺾여 있는 게 보였지요. 아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민수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튼튼한 나뭇가지를 찾았어요. 곧장 가지를 꺾어와 아씨의 다리에 대고 뼈를 조심스레 맞춘 뒤 자신의 겉옷을 찢어 칭칭 감아주었지요. 임시로 고정했으니 뼈만 잘 붙으면 괜찮을 겁니다요. 아씨는 고통 속에서도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민수, 이런 건 어떻게 아는 거지?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무반이었거든요. 부상 응급처치는 기본이었지요. 아씨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산적들을 쓰러뜨리는 것도 보고 이렇게 뼈까지 맞추다니. 민수, 너 정말 특별해.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민수는 얼굴이 새빨개졌죠. 아, 아닙니다요. 아씨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씨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민수, 내 다리가 이렇게 됐으니 나를 좀 업고 가줄래? 민수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니, 아씨 제가 어찌 감히. 하지만 아씨는 살짝 눈을 흘기며 말했지요. 그럼 나를 이 산속에 두고 갈 셈이야. 민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결국 지게를 나무 뒤에 숨기고 조심스레 아씨를 업었어요. 아씨의 부드러운 한복이 민수의 등에 닿자 그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아, 이게 꿈인가.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걸음을 옮겼죠. 아씨는 민수의 등에서 두 팔로 그의 목을 살짝 감싸며 속삭였어요. 민수, 너 정말 듬직하구나. 이렇게 업히니 마음이 놓여.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아씨, 이런 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아씨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지요. 어느새 아씨는 그의 등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아씨, 이렇게 편안히 주무시니 정말 선녀 같아요. 근댁에 도착하자. 아씨가 살포시 눈을 떴어요. 민수, 벌써 도착했구나.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려왔지요. 민수는 아씨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 한밤중에 아씨의 짐을 날라다 주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옮긴 민수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하자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아씨의 고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씨, 당신만이 내 마음을 다 가져갔어.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죠. 민수의 이 운명적인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소문과 아씨의 마음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판서 따님 아씨를 만나 심장이 쿵쾅거린 민수. 이제 그의 마음은 온통 아씨로 가득했죠. 오늘은 민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어떤 시험을 맞닥뜨리는지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아씨를 업고 큰 데까지 다녀온 민수.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아씨의 고운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른거렸죠. 아씨, 당신만이 내 마음을 다 가져갔어.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그는 결심했죠. 이제 더 이상 소문에 휘말리지 않겠어. 어머님을 돌보고 아씨를 마음에 품은 채로 똑바로 살아야지. 민수의 가슴은 새롭게 불타올랐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꼭지 영감이 민수 집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민수야, 아직도 자느냐. 영감의 우렁찬 목소리에 민수는 화들짝 깨어나 문을 열었지요. 아이고, 영감 죄송합니다요. 민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나왔어요. 영감은 눈을 찡긋하며 물었죠. 이놈아. 어제 최 판서 따님을 업고 산을 넘었다며 온 동네가 그 소문으로 난리야.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손을 내저었어요. 영감, 그건 아씨를 구한 것뿐입니다요. 산적들이 나타나서 영감은 껄껄 웃으며 말했죠. 그래, 알았다. 오늘은 성수동 김씨댁으로 가거라. 근데 조심해라. 성수댁이 눈에 불을 켜고 있단다. 민수는 한숨을 푹 쉬며 지게를 메었어요. 성수댁이라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으려나 그는 성수동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지요. 김서방 집에 도착하자 성수댁이 대문 앞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호, 이게 웬일 성수댁은 얇은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살짝 여며 고운 허리가 드러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민수를 삼킬 듯 반짝였죠. 민수, 어서 들어오게. 성수댁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심장이 살짝 뛰었지만 아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성수댁, 오늘 무슨 일을 시키실 건가요? 성수댁은 민수를 창고로 안내하며 앞장섰어요. 그녀의 한복 치마가 걸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며 은은한 향기가 민수의 코끝을 스쳤죠. 민수, 창고에 쌓인 곡식 포대를 정리해줘. 김서방이 자꾸 잔소리해서 말야. 그녀는 말하며 민수 곁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그나저나, 민수, 요즘 왜 이렇게 뜸했나? 최 판서 따님을 업었다던데. 나보다 그 아씨가 더 좋아. 성수댁은 입을 삐죽이며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죠. 아니, 성수댁 그건 오해입니다요. 저는 그냥 아씨를 구한 것뿐이에요. 성수댁은 키득거리며 민수의 팔을 살짝 스쳤어요. 호호, 민수, 자네가 그렇게 순진한 척해도 나한테는 안 통한다네. 그녀는 손수건으로 민수의 임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어요. 김서방은 장에 나가 저녁이나 되어야 돌아와. 우리 둘뿐이야. 그 순간 성수댁의 손끝이 민수의 뺨을 스치자.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하지만 그는 아씨의 미소를 떠올리며 단호히 물러섰어요. 성수댁, 저는 일만 하고 갈게요. 어머님께서 기다리시니 빨리 끝내야 합니다. 성수댁은 살짝 실망한 표정으로 입을 삐죽였어요. 민수, 예전엔 이렇게 차갑지 않았는데 최 판서 따님 때문에 변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서운함이 스쳤어요. 민수는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단호히 대답했지요. 성수댁,
저는 이제 소문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요. 죄송합니다. 그는 곡식 포대를 재빨리 정리하고 창고를 나왔어요. 성수댁은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지요. 저 녀석 정말 아씨한테 푹 빠졌구나. 민수가 집으로 돌아오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님께 약을 챙겨드리고 밥상을 차리며 속으로 다짐했죠. 어머님, 제가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아씨를 마음에 품고 소문 따윈 끊어내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계시오, 맙소사 이씨댁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민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문을 열었지요. 이씨댁은 얇은 비단 한복을 입고 부채를 살랑이며 서 있었어요. 그녀의 고운 목덜미가 달빛에 반짝였죠. 민수, 왜 요즘 나를 피해 다니는 거야, 이씨댁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 눈빛은 마치 민수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죠.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 이씨댁 제가 바빠서요. 어머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이씨댁은 한 걸음 다가와 부채를 살랑이며 속삭였어요. 민수, 자네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 최 판서 따님을 업었다던데 나한테도 그런 정성을 보여주면 안 되겠나 그녀는 말하며 민수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끝이 따뜻했지만 민수는 아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손을 뿌리쳤죠. 이씨댁, 죄송합니다요. 저는 이제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씨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살짝 화를 냈어요. 민수, 내가 뭐가 부족한데 성수댁이나 허씨댁 마님보다 못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서운함이 맺혔어요. 민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히 말했죠. 이씨댁, 저는 어머님과 아씨만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요. 부디 이해해 주세요. 이씨댁은 한숨을 푹 쉬며 돌아섰어요. 민수, 자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녀는 치마를 살랑이며 골목으로 사라졌죠. 민수는 문을 닫고 어머님 곁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민수야, 네가 이렇게 착한 아들인 줄 알았단다. 민수는 눈물이 핑 돌며 대답했지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는 아씨를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씨, 당신을 위해 똑바로 살아야겠어.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문 열어. 맙소사 꼭지 영감이 또 나타난 거예요, 민수야. 방금 이씨댁이 울면서 골목을 나가던데 무슨 일이냐? 영감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영감, 그냥 오해가 좀 있었을 뿐입니다요. 영감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이놈아, 네, 소문이 이제 한양을 넘어 강남까지 퍼졌어. 근데 조심해라. 허씨 마님이 널 노리고 있다던데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허씨 마님이라니 또 무슨 일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아씨의 고운 얼굴이 떠오르며 민수의 가슴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아씨, 당신만이 내 전부야. 민수의 이 결심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허씨 마님의 다음 계획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씨를 향한 민수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소문과 유혹을 뿌리친 민수였죠. 하지만 이번엔 어떤 시련이 그를 기다릴까요? 오늘은 민수의 억울한 고난과 그를 구한 운명의 손길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성수댁과 이시댁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친 민수. 그의 마음은 이제 오로지 아씨와 병든 어머님으로 가득했어요. 아씨, 당신을 위해 똑바로 살아야겠어. 민수는 매일 어머님께 약을 챙겨드리고 지게를 메고 장터를 오가며 땀을 흘렸죠. 하지만 그날 밤 달빛이 휘영청 떠오른 골목에서 꼭지 영감이 민수 집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야. 큰일 났다. 영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민수는 문을 열고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영감, 무슨 일이십니까? 영감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민수야, 허씨 마님이 너를 관에 고발했단다. 네가 마님의 돈을 훔쳐 기와집을 샀다고.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요. 하지만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허씨 마님이 내 이름으로 된 집 문서를 들고 관에 갔어. 조심해라. 관나 포졸들이 벌써 오고 있다. 민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감, 저는 떳떳합니다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포졸들의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당장 나오너라. 오, 맙소사 포졸들이 민수를 포박해 관아로 끌고 갔죠. 관아 뜰에서 사또가 눈을 부라리며 민수를 신문했어요. 이놈 천한 지게꾼이 무슨 돈으로 기와집을 샀단 말이냐. 허씨 마님의 돈을 훔쳤다고 자백해라. 민수는 단호히 대답했지요. 사또, 저는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요. 하지만 사또는 집 문서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 문서에 네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지 않느냐. 어디서 발뺌이야. 민수는 허씨 마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화려한 한복과 날카로운 눈빛이 아른거렸지요. 마님, 왜 저를 이렇게... 민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마님을 끌어들이면 더 큰 일이 되겠지. 그냥 참아야 한다.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죠. 사또는 화를 내며 고함쳤어요. 안 되겠다.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둬. 민수는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아씨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씨, 제가 이렇게 되다니.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옥문이 덜컥 열리며 포졸이 소리쳤어요. 민수, 나오너라. 민수는 끌려나가 관아 뜰에 섰죠. 그런데 오호, 이게 웬일 최판서 따님 아씨가 단아한 한복을 입고 사또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비단 치마가 햇빛에 반짝이며 고운 얼굴은 마치 선녀처럼 빛났죠. 아씨는 사또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히 말했어요. 사또, 민수는 억울합니다. 그 기와집은 제가 민수의 목숨을 구한 은혜의 보답으로 준 것입니다. 민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씨가 저를 구해 주셨다고 사또는 당황하며 물었어요. 최 판서 따님, 그게 참말입니까? 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민수가 산적들로부터 저를 구했고 다친 다리까지 치료해줬습니다. 그 은혜로 집을 선물한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눈빛은 따뜻히 했어요.
민수는 아씨의 고운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감격했죠. 아씨, 당신이 거지까지 해가며 저를 사또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최 판서 따님의 말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민수, 풀어주거라. 민수는 포박이 풀리자마자 아씨를 향해 깊이 절했어요. 아씨,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아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민수, 네가 무사히 나와 다행이야. 앞으로 조심하거라. 그녀는 치마를 살짝 여미며 돌아섰고 그 자태에 민수의 심장은 또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허씨 마님이 관아 뜰로 들어왔어요. 맙소사 마님은 화려한 비단 한복을 입고 비녀를 높이 꽂아 기품이 넘쳤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이글거렸죠. 사또, 이게 무슨 일이냐? 민수가 내 돈을 훔쳤는데 어찌 풀어주는 거야? 사또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허씨 마님, 최 판서 따님이 증언했소. 민수는 억울하다 하오. 허씨 마님은 민수를 노려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민수, 네가 감히... 그녀는 치마를 휙 돌리며 아씨를 흘깃 보았죠. 그 눈빛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허씨 마님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깨달았어요. 마님, 내가 당신을 거절한 게 이렇게 큰 화를. 그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죠. 아씨는 허씨 마님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님, 민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마님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는 아씨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아씨, 당신 덕에 새 삶을 얻었어. 이제 더 떳떳하게 살아야겠어. 민수는 관아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민수를 보자 눈물을 글썽하며 안아주셨어요. 민수야,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민수는 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죠. 어머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계시오 오. 맙소사? 꼭지 영감이 또 나타난 거예요, 민수야. 최 판서 따님이 널 구했다며 온 동네가 그 소문으로 난리야. 민수는 한숨을 쉬며 웃었어요. 영감. 이번엔 좋은 소문이길 바랍니다요. 민수의 새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아씨의 다음 행동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수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아씨의 은혜로 새 삶을 얻었죠. 오늘은 민수의 새로운 여정과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운 사랑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관에서 풀려난 민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님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제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민수야, 네가 이렇게 착한 아들인 줄 알았단다. 민수는 아씨의 고운 얼굴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죠. 아씨, 당신 덕에 새 삶을 얻었어. 이제 떳떳하게 살아야겠어.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아씨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민수 집 문이 쾅쾅 울렸어요. 민수 청년 계시오. 우렁찬 목소리에 민수가 문을 열자 떡 벌어진 어깨에 사내가 서 있었어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민수가 궁금한 얼굴로 묻자 사내가 힘차게 대답했죠. 나는 최판서 따님의 명을 받아온 훈련 교관이요. 민수 청년을 내년 무과 시험에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소.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씨가? 제 앞날까지 챙겨주셨다고 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핑 돌았죠. 아씨,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그날부터 민수는 무술 훈련에 온 힘을 다했어요.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며 땀을 흘리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그의 단단한 팔뚝이 햇빛에 반짝였고 옛 무반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났어요. 이제 성수댁, 이씨댁 같은 유혹 따윈 안 만나 민수는 마음을 굳게 다짐했죠. 사실 민수가 일부러 유혹에 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외로운 밤을 달래려 찾아온 아낙네들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뿐이죠. 하지만 아씨를 만난 후 그의 가슴은 오로지 그녀로 가득했어요. 아씨, 당신만이 내 전부예요. 민수는 훈련 중에도 아씨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죠.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민수는 종로 최판서 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마당에는 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민수는 멈춰 서서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해바라기라. 멀리 있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꽃이라던데. 그 순간 대문이 스르륵 열리며 아씨가 나타났어요. 오호. 이게 웬일 아씨는 얇은 비단 한복을 입고 치마가 바람에 살랑이며 고운 허리를 드러냈어요.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고왔고 눈빛은 따뜻했죠. 민수, 훈련이 잘 되어가나 아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더듬거렸어요. 아씨,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죠. 아씨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씨는 살짝 고개를 내리깔며 말했어요. 민수, 네가 무과에 합격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수가 되길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살짝 떨리는 듯 했어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죠. 아씨? 저 같은 천한 놈이? 감히 당신을? 하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아씨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지요. 민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신부는 달라도 네 마음은 내게 닿았어. 그 순간 아씨는 손수건을 꺼내 민수의 임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끝이 민수의 뺨을 스치자 그의 가슴은 벅차 올랐죠. 아씨. 민수는 눈물이 핑 돌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씨는 손수건을 민수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죠. 이걸 간직하거라. 내가 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그녀는 치마를 살짝 여미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해바라기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아씨, 다음 생엔 제가 꼭 당신 곁에 설게요. 민수는 훗날 무과에 합격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수가 되었어요. 갑옷을 입고 말을 타는 그의 모습은 당당했지요. 이게 정말 나인가? 민수는 감격에 젖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엔 여전히 아씨를 향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죠. 신분의 벽은 너무 높았고 그들의 사랑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왜 하필 내가 지게꾼으로 태어났을까 민수는 가끔 한탄했지만 아씨를 향한 마음은
죽는 날까지 변치 않았어요. 아씨 역시 민수를 깊이 사랑했죠. 그녀는 종로 최판서 집 마당에 해바라기를 심으며 민수를 떠올렸어요. 민수, 네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너를 향해 있어. 매년 여름 마당엔 해바라기가 활짝 피었고 민수는 그 집 앞을 지나며 꽃을 바라보았죠. 해바라기, 우리 사랑 같구나. 그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미소 지었어요. 옛말에 무산지몽이라는 말이 있죠. 초나라 양왕이 무산에서 신녀와 사랑을 나눴지만 깨어나니 꿈이었다고 한탄한 데서 나온 말이에요. 민수와 아씨의 사랑도 그랬죠. 아씨, 꿈이라도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민수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